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 제2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나마 제1편에서 영국 역사의 시작을 말씀드렸고요. 아직 1편을 시청하시지 않으셨다면 먼저 시청하시고 2편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느 다른 역사서들과는 달리 당대 최고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영국사 산책은요, 소설을 써내려가듯 영국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튜더 왕조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노르만 공국의 윌리엄이 섹슨족의 왕위를 차지하면서 영국 왕들은 저 바다 건너 노르만의 공주들을 차례로 아내로 맞이하면서요, 영국 왕실의 실질적인 실권은 섹슨 왕조에서 노르만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여러 왕들이 등극하는 과정 가운데서 왕위를 놓고 치열한 형제간의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노르만 왕조는 플랜테제넷 왕조로 이어지게 되고요. 프랑스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플랜테제넷 왕조는 헨리 2세 때 프랑스와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100년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차드 2세를 마지막으로 플랜테제넷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고요. 헨리 6세 때 붉은 장미가 상징인 랭캐스터 가문과 백장미가 상징인 요르크 가문 간의 왕위를 둘러싸고 30년간 가문 간의 장미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기나긴 장미 전쟁은 랭캐스터 가문의 헨리 7세가 왕위에 오르면서요, 요르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면서 두 가문 간의 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요. 드디어 튜더 왕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정복왕 윌리엄에서부터 튜더 왕조에 이르기까지 무려 450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편 헨리 8세는 그의 형 아서 튜더가 스페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 사이에서 난 딸 캐서린 공주와의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자 18살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수인 캐서린을 그의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캐서린 왕비와 헨리 8세와의 관계는 초반에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하고요. 캐서린 왕비는 3남 3녀를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자녀 모두가 죽게 되고요. 유일하게 메리 공주만 남게 되죠. 유난히도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에 집착했던 헨리 8세에게는요, 연상이었던 캐서린 왕비는 더 이상 젊지도 않았고요. 차례로 자녀를 잃으면서 더욱 침울해져만 갔던 그녀에 비해 젊고 어여쁜 앤블린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었죠. 그때부터 골칫덩어리 마누라를 이혼을 통해서 깔끔하게 떼어내어버리고 앤과 재혼할 생각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혼을 위한 적절한 사유를 찾아 궁리하던 헨리 8세는요, 그의 형수와 결혼한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짓 같다며 영 마음이 찜찜하다는 새삼스러운 사유를 만들어 재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혼 소송은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의 반대에 크게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이에 헨리 8세는 영국을 가톨릭 국가에서 빠져나와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로 바꾸면서 토마스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앉히면서 캐서린 왕비를 궁정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맙니다. 이렇게 앤블린과 헨리 8세의 사랑은 오래갈 것 같았지만요, 앤블린이 엘리자베스 1세를 출산하고 첫 왕비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왕비의 실증을 느꼈던 헨리 8세는요, 앤의 시중을 들었던 시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새 연인이 생기자 앤블린의 목을 베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앤 왕비에게 여러 가지 죄목을 끌어다 붙이기 시작해 저지른 적도 없는 끔찍한 죄목으로 그녀를 런던탑에 가두었고요. 가엾은 앤블린은 런던탑 잔디밭에서 목이 잘려 시신은 낡은 상자에 아무렇게 넣어져 예배당 지하로 치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앤블린이 죽은 다음 날 헨리 8세는요, 세 번째 연인 제인 시모어와 결혼을 올리고 아들 에드워드를 낳았지만요, 제인 시모어는 결국 산옥열로 죽고 말죠.
그 후에도 다시 헨리 8세는 결혼할 여인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번에는 토마스 크롬웰의 추천으로 신성 로마 제국 클레페 앤 공주를 소개받았고요. 그녀가 잉글랜드 로체스터로 왔을 때 체격이 큰 그녀를 보자마자 거대한 프랑드를 산 안말인 줄 알았다고 하며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혼담이 너무 많이 친척돼서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요. 공주에게 2번 다시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헨리 8세는 또다시 클레페 앤과의 이혼 후 5번째 부인으로 캐서린 하워드와 결혼을 하는데요. 캐서린 하워드는 공교롭게도 2번째 부인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인 간통에 대해 실제로 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요.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도끼로 그녀의 목을 베고 헨리는 다시 호라비로 돌아갑니다. 잉글랜드에서 헨리 8세 아내가 되겠다고 자청한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레티머 경의 미망인 캐서린 파였습니다. 그녀는 신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헨리 8세와 다양한 교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격한 논쟁은 헨리 8세를 언짢게 만들었고요. 캐서린 파도 다른 왕비들과 같이 런던탑에 갇히게 될 뻔한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요. 더 이상 헨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므로 처형대 근처까지 갈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6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후계자를 기다렸던 헨리 8세는요. 세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에드워드 6세는 16살에 사망했고요. 그의 슬하에는 첫 번째 왕비에게서 난 메리 공주 1세와 두 번째 왕비에게서 난 엘리자베스 1세만 남겨놓은 채 그의 나이 56세에 재위 38년 만에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존재를 찰스 디킨스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악당이었고 인간 본성에 먹칠을 했으며 잉글랜드 역사에 튄 피와 기름덩어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혹평을 그의 책에 남겨놓았죠. 한편 에드워드 6세가 일찍 병으로 죽자 메리 1세가 1553년 구교도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영국 최초의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터라 집권 초기부터 신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감옥은 신교도 지도자들로 빠르게 채워졌죠. 심지어 헨리 7세의 소녀인 제인 그레이도도 신교에서 구교로 개종하라는 설득이 거부되자 그녀의 남편과 함께 반란 혐의로 몰려 제인 그레이도는 런던탑 처형대에서 어린 나이에 처형되고 맙니다. 메리 1세는요, 당시 강력한 카톨릭을 수호하는 스페인 카를 5세의 아들 펠리페 2세와 결혼을 했고요. 영국의 종교는 다시 구교인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하지만 그 무렵 잉글랜드에는 지독한 열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메리 1세는 이 열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5년 반이 채 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42살이 되던 해였다고 하네요. 디킨스는요, 후에 그의 글에 메리 1세는 피해 여왕답게 잉글랜드에서 공포와 혐오의 대명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면서요. 메리 1세의 열매는 화형대와 화염의 종교재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리 1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요. 신교에 속했었다고 하고요. 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음에도 처녀 여왕으로 죽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돼서 영국은 대항해의 시대의 주역이었던 스페인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칼레 해전에서 대패시키면서요.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앞에 만들었던 강자의 조건 제2편을 보시면 이 전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요. 뛰어난 인물이 넘쳐난 영광스러웠던 시대로 영원히 기억됐다고 하고요. 이 시기에 배출된 위대한 탐험가와 정치인, 학자들 외에도 프란시스 베이컨, 에드먼드 스펜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은 문명세계의 자랑거리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있죠. 이 시기는 지리적 발견과 무역, 잉글랜드가 빛난 위대한 시대였다고 하고요.
특히 이 위대한 시기에 신교와 종교 개혁은 잉글랜드가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아 공식 행사나 여행이건 잉글랜드 전역에서 백성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 책은 영국의 시작부터 1800년대 잉글랜드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이 시대에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모든 대륙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나라 전체가 활기차고 문화와 예술이 융성했다고 하고요. 찰스 디킨스도 동시대 작가였음에도 이에 반해 런던 등 대도시에서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형편없는 왕이나 귀족을 비판하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왕실은 정말 복잡타사했고요.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세계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대작을 쓰기에 충분한 영감을 다름 아닌 영국의 왕과 귀족들로부터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영국의 파란만장한 왕실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에는요, 두 편의 영상이 다소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아직도 영국사를 잘 모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영국 왕실의 왕의 이름에는 우리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비슷한 이름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1세, 2세, 3세 등으로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